이렇게 목숨을 걸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이태일 신부님 만나고 알았어요. 결국은 제가 행복하니까, 제가 하는 일에 만족하니까. 그 목숨을 걸고 걸었다는 얘기는 그 지역이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더 저희들을 대할 때 굉장히 더 반가워하고 또 정말 속에 있는 진실을 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그 사람들의 어떤 그 모습, 그 다음에 이제 저희를 보면서 굉장히 반가워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 거죠. 제가 누군가에게 굉장히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필요한 사람을 알게 되면 결국은 제가 굉장히 소중하다는 걸 느끼잖아요. 김영숙 교수님도 행복에 대한 정의를 얘기하잖아요. 그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행복에 대한 정의를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행복하다고 하는 게 뭐냐면은 물질적으로 풍요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제 생각, 제 삶에 대해서 굉장히 뿌듯함을 느끼고 뭐 보람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정말 잘 살고 있구나, 이게 행복인 거고.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한테 가서 마지막에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성공이라는 게 무엇인가? 성공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때 돈을 많이 벌고 어떤 높은 자리에 앉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나이의 친구들한테 앞에 서서 내가 살아온 길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을 때 그 누군가가 그걸 듣고 뭔가 나도 저렇게 살아가야지 하는 생각을 만들어줄 때, 이게 진정한 성공이지, 생각을 좀 바꾸라 그래요. 손흥민 선수가 지금 세계적인 선수가 됐지만 언론에서는 그 선수가 돈을 많이 벌고 화려한 분만 얘기를 하지만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했어요. 그 어린 나이에 가가지고 인종차별당하고 언어의 장벽에 그 기라사 같은 외국 선수들하고 부딪혀서 경쟁에서 이기려면 얼마나 피나는 노력했겠냐. 그러면은 이 피나는 노력을 언론이 찍어다가 알려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가끔씩 텔레비전 보면은 인성이 굉장히 좋다고 나온다. 왜? 어린아이들한테 옷 벗어주고 하는 게 그게 시켜서 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선생님이 볼 때는 그 친구가 그런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터득한 것 같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래서 우리가 손흥민 선수 좋아하는 거 아니냐? 그 손흥민 선수 봐라. 부와 권력을 다 갖고 있지만 손흥민 선수가 나쁘다는 사람이 있냐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 이태식님의 삶이 지금 10년째 놓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정말 대한민국이 뭔가 지금보다 나은 사회로 가기 위해서 아주 꼭 필요한 교과서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분의 삶은 정말 저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 존경받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교과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드러나서는 안 된다는 게 뭐냐면, 저는 신부님의 삶을 대중들에게 설명해주고 이해시키는 거예요. 단지 KBS에 있으면서 다양한 사람들 만났던 경험과 신부님의 삶의 공통점을 해석만 해드리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데 굉장히 그 반응들이 뜨거우니까 막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잠잘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왜 잠잘 시간이 없냐면, 저는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보는 거거든요. 네, 설명해야 되고 이해시켜야 되고, 그렇게 한 이유는 결국은 제가 행복하니까 한다. 저를 위해서. 굉장히 좀 이기적인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 욕심을 위해서 신부님을 아주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데, 욕심도 그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좋은 욕심과 나쁜 욕심. 나쁜 욕심은 돈과 권력을 탐하는 욕심이고, 좋은 욕심은 뭔가 세상을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생각을 갖는 것. 그래서 저는 어떤 이 좋은 욕심이 우리 사회에 좀 많이 퍼져나갔으면 좋다. 대중들에게 영상을 갖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현장에 가서 조금 만나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저널리즘 학교를 부탁이 들어오면 계속 하는 거예요. 하고 이제 제가 지금 하는 일이 뭐냐면 그 강사진을 확보를 하는데, 돈 받을 생각을 하지 마세요, 이 얘기를 하거든요. 왜? 내가 뭔가 봉사를 하고 희생을 할 때 상대방들이 그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굉장히 믿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 그렇게 해왔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전부 다 뿌듯해요. 저 8월 달에 저 경남 밀양에 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업무 스케줄 딱 제껴놓고 거기 가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제 이 저널리즘 학교를 통해서 그 아이들이 이제 한 10년 후에 어떤 좀 신부님이 그 의대생을 만들었듯이 그런 결과물을 만들고 싶은 욕심이 생긴 거예요.
어느 날 이제 서울로 발령이 나서 왔어요. 발령이 나서 왔는데 갑자기 추정 60분을 이제 만든다고 그러는데 이건 PD가 출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서울에 연고가 있는 PD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잘하는 PD들이. 근데 유일하게 연고가 없는 PD가 저 하나만 딱 바꿨어요. 처음에 굉장히 적응하기 힘들었어요. 프로그램으로 승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PD들이 아이템을 여러 가지 잡는데 저 PD들과의 어떤 차별성을 찾다 보니까 정말 그 PD들이 안 가는 데를 쫓아가야 됐던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 정말 목숨을 내놓고 찍어야 되는 데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동호철교라고 거기에 그 지하철이 지나다는데 그 교각이 있잖아요. 한강에. 그 철교하고 교각하고 이렇게 메어주는 그 나사가 다 풀려 있다는 얘기를 하니까 한번 가보자. 카메라 메고 지하철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철교를 갔죠. 철교를 갔는데 정말 그날 죽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은 밑에를 보니까 강물은 흐르는데 철교를 있고 지하철이 올 때 그 철교 옆에 이렇게 난간이 대피하는 난간이 있어요. 지하철이 들어오면은 난간을 잡고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한 시속 80km 들어오니까 빨리 들어갈 수 있잖아요. 순간적으로 카메라맨과 뭐가 전부 다 막 그쪽 달라붙어가지고 그 5m를 가는데 몇 시간을 가는 것 같았어요. 철계단 있잖아요. 그걸 갖고 내려가는데 그 밑에가 이런 지면이면 안 무섭죠. 그런데 잘못하면은 그 한강물에 떨어져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내려갔는데 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근데 또 이제 PD니까 카메라맨한테 이 덜덜덜 떨리는 모습을 보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참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PD라는 직업이 그런 거예요. 일단 카메라맨한테 이제 자 찍읍시다. 근데 이제 카메라가 지금은 6mm 카메라, 그때는 큰 카메라였거든요. 이걸 매니까 이 거리가 또 얼마, 교각은 조그만한데 거기에 몇 사람이 달라붙어가지고 찍어야 되니까 정말 무서웠어요. 근데 그 무서움이 언제 사라졌냐면 그 교각의 나사가 풀려 있는 걸 보는 순간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순간은 무서움은 저리 가고 이제 뭐냐면 가서 교각을 만지는 거죠. 가서 손으로 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좁은 데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또 이제 간신히 올라왔는데 이 무릎에 얼마나 힘을 줬는지 걷지를 못한 거죠. 이런 그 밖에서는 잘 모르는 위험천만한 일들이 그러니까 프로그램 찍을 때마다 비일비재해요. 이렇게 목숨을 걸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이태일 신부님 만나고 알았어요. 결국은 제가 행복하니까, 제가 하는 일에 만족하니까 돈을 주고 아무리 그 전쟁터를 가라면 누가 갑니까? 사람의 목숨보다 중요한 건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회사에서 강제로 당신 가야 됩니다 해서 간 게 아니고요. 제 스스로 자원해서 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태일 신부님 만나면서 그걸 좀 더 깨달았다고 했잖아요. 그게 나를 위해서 그런 거구나. 행복하니까. 그럼 이게 왜 행복한가? 그 목숨을 걸고 걸었다는 얘기는 그 지역이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고 절박성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은 더 저희들을 대할 때 굉장히 더 반가워하고 또 정말 속에 있는 진실을 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터뷰를 계속해서 진실을 꺼내는 게 아니라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면은 왜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사람들의 어떤 그 모습, 그 다음에 이제 저희를 보면서 굉장히 반가워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 거죠. 제가 누군가에게 굉장히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필요한 사람을 알게 되면 결국은 제가 굉장히 소중하다는 걸 느끼잖아요. 소중하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이게 행복한 거예요. 네, 그냥 우리가 뭐 인기인들 보면은 화려한 모습 같지만 그 이면에는 보면 또 아픈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어떤 분은 공황장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하는 사람들은, 듣는 사람들 모르잖아요. 그분이 그런 아픔을 겪고 있는지. 근데 저는 이제 현장에 가서 그분들의 어떤 반응을 통해서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있고 좋은 일을 하고 있고
굉장히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니까 이것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어요.